그다음 이제 숙명여대. 드디어 여대 나왔네요. 네, 숙명여대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시 모집부터 보면은 일단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래 숙명여대는 면접형하고 서류형 두 개가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부터 이거를 면접형으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서류형이 없어져요. 원래 면접형 284명, 서류형 91명 뽑았어요. 근데 이거를 면접형으로 통합을 하면서 395명으로 실질적으로 인원도 좀 늘렸어요. 10명 정도, 20명 정도 인원을 늘렸어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존에는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프트, IT 계열 인재를 뽑았는데 이름을 바꿨어요. 소프트웨어 인재라는 이제 이름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모집 인원을 대폭 줄였어요. 오, 많이 기존에 줄였네요. 70명을 뽑았는데 거의 절반이 조금 넘는 44명 완전히 줄였죠. 그리고 교과와 논술에서의 수능 최저의 반영 영역 요거 지정 영역을 전부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선택 과목은 미지정이고 탐구는 사탐, 과탐 다 지원이 가능하다. 논술은 약학부 4명을 모집하는 신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논술 전형에서 약학부를 안 모집했는데 4명을 이제 올해부터 논술 4명 뽑겠다. 이걸 한 이유는 뭘까요? 4명을 위해서 굳이? 내일부터 이제 그 경쟁률 신기록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야? 경쟁률 신기록. 정말? 한 조심스럽지만 한 100대 1 정도 나오지 않겠냐. 한 100대 1은 나올 수 있다. 아니 그것도 진짜 가장 핫한 약학부를 그렇게 4명을 모집을 하면 근데 세요. 수능 최저가 3합4인데 수학 필수. 수학의 필수에 탐구는 무조건 과탐 한 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미적 보고 과탐 봐라. 약간 그 그쵸. 느낌. 네. 확통 보고 아무튼 과탐 봐라. 이렇게 느껴지고 학교 생활기록부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은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교과 전형에서 다 반영을 하는데 교과 전형은 추천이 불가합니다. 아예. 학폭이 있으면 아예 추천이 안 돼요. 교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요게 이제 앞으로의 모든 대학들의 계속 교과 전형의 좀 그 미래의 모습일 것 같아요. 아예 못 쓰게 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학폭 아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에 봤던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건국대나 동국대나 홍익대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 있죠. 수시 모집 전체적으로. 아마 여대다 보니까 또 여대 라인을 고려하고 있는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숙명여대 정시 모집에서 첫 번째 좀 변화점은 일단은 자연계에서의 수능 반영 영역이 좀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일단은 수학은 자연계는 원래 미적이나 기하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부 미지정으로 바꿨어요. 네. 딱 한 과만 무조건 미적 기하를 해야 된다. 수학과는 무조건 미적 아니면 기하가 필수입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그리고 탐구도 미지정으로 바꿨어요. 사탐 봐도 된다. 그런데 일부 자연계 전공은 무조건 과탐 봐야 된다. 그 과들이 밑에 있는 요 과들입니다. 화학, 생명, 화공, 전자, 신소재, 기계, 기초공학, 식품 영양, 약학부는 무조건 과탐 한 과목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뭐 음악대학이 나군에서 가군을 뭐 이동했다 정도. 그다음에 뭐 실기 실적, 예체능 예열에서 뭐 실기 시험 시간이 축소되거나 뭐 실기 시험 파트가 좀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고 학생들 기준하면 요게 이제 가장 좀 눈여겨볼 만하겠죠. 그쵸. 특히 여고 학생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고 하면은 숙명여대는 정시에서 좀 수학이랑 탐구에 대해서 좀 제한폭을 많이 없앤 건 맞지만 몇몇 특정 학과들은 그 제한이 존재한다. 그거를 좀 눈여겨보시고 거기에 맞게 좀 선택 과목들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좀 변화점이 있고 잠시 이제 반영 연령이나 반영 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도 기본적으로는 국어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이 60%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인문계는 35, 25, 경상은 30, 30. 반대로 이제 자연 계열들은 주로 25, 35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수학과 같은 경우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50. 수학이 무슨 50이죠. 아무리 수학과니까. 아니 그렇죠. 근데 뭐 통계학과 25, 40, 뭐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도 25, 35.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되게 국어 수학의 아무튼 60%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을 빼면 20% 고정을 해놓고 탐구가 뭐 20% 아니면 15%.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는 탐구에 대한 반영 비율이 좀 낮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계산을 해보면 국수 중심의 영어까지 1점 이상 나오면은 숙명여대 탐구가 좀 안 나와도 해볼만 하지 않느냐. 요 정도의 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고를 보시면 각각의 선택 과목들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요 정도를 좀 참고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실제로 숙명여대를 이제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학생들 기준에서 봤을 때 이제 건대 동대를 쓰는 친구들, 특히 여학생들 기준에 했을 때는 숙명여대가 거기 이제 1+1 같은 옵션입니다. 내가 그냥- 건동을 쓴다. 그럼 그냥 숙대는 무조건 쓴다. 쓰는 거로. 그러니까 숙대가 1번은 아니야. 근데 이제 건대 동대를 쓰는데 어차피 이 라인을 쓰잖아. 네, 내가 최저가 되면 홍대를 쓸 건데 그렇죠. 최저가 안 된다. 그러면 숙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요 라인에서 이제 2장 정도, 뭐 많으면 뭐 3장 정도. 이제 카드들을 이제 주로 쓰는 친구들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숙명여대에 붙는 애들은 거의 건대 동대 붙는 정도의 라인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댓글에도 제가 한 번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좀 너무 세상이 그렇다. 이렇게 대학까지 맨날 서열이 나눠져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그 서열에 따라서 설명을 해야 되냐. 맞습니다. 예, 그냥 어쩔 맞는 수 없죠.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실제로 그 라인의 입결이나 어떤 기준점들을 보면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해야지만 학생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봤을 때 학교 라인업들이 좋든 나쁘든 다 수평적이지 않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과 수직이라는 이 크로스오버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학교 라인업들이 다 거기에 맞게 단계별로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지, 그게 아니어서 저도 가나다라 순으로 하면은 그렇죠. 가천대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이제 그런 개념이다. 근데 만약에 근데 진짜 맞아. 가나다 순으로 하면 학생들 더 혼돈돼요. 네. 마음이 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아무튼 많이 안 번다. 그것도 존재한다. 그렇죠. 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오늘 숙명여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